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이에요.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. 세포가 매일매일 새 걸로 바뀌어요.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에요.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, 세포를 만드는 주 원료가 식단이죠. 그렇죠. 이게 식단을 극단적으로 하면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혀 아니에요. 왜냐면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. 요요 없이 하는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체질을 개선하는 다이어트예요. 그리고 이 체질이 개선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다이어트겠죠.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실 때 살찌는 체질? 살 빠지는 체질이 뭐 있지 않나요? 아유, 있을 수 있죠. 어떤 분들이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안 찐다. 살이 찌는 게 소원이다. 뭐 이런 분들도 있고,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. 좀 진짜 먹을 거 거의 안 먹고 물밖에 안 먹었는데 살이 쪄요.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. 네. 이게 다 유전자에 써 있다. 뚱뚱한 사람은 유전자에 써서 뚱뚱한 체질인 거고, 날씬한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날씬하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맞는 것 같아요. 사실 살이 잘 찌는 체질과 또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은 확실히 있기는 해요. 하지만 그 체질이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한번 바뀌면, 몸이 한번 건강해지면 같은 걸 먹었는데, 예전이랑 비슷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살이 안 찔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 몸이 다이어트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법, 그다지 힘들지 않았는데 날씬해지는 법, 오늘 한번 설명드릴게요. 그럼 우선 비만이 무엇이냐? 비만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. 그래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체질. 살이 잘 찌지 않고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하는 체질은 건강한 체질.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비만하다라고 하면은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상승하기가 좋아요. 근데 혈압이 상승한다는 건 심장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. 즉 심혈관계 질환, 우리가 이제 가장 멀리하고 싶고 사실은 나이 들면서 잘 나타나지만 관리해야만 하는 질환이죠.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리고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서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. 이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피로감, 또 당뇨병, 또 지방간,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한 살이 좀 많이 쪘다, 예전보다. 근데 유난하게 감기에 잘 걸린다.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면역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우리 몸에서 되게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돼요.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지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이런 일들이 좀 생겨나고요. 또 내가 살이 찐 이후로 잠을 잘 못 잔다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서 신체 회복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더 피곤해지고, 더 피곤하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가 않게 되거든요. 그럼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으면 살이 더 잘 찌게 되겠죠.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망가지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도와주게 되면은 살찌는 체질에서 또 살 잘 빠지는 체질로, 건강한 체질로 빠르게 전환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. 그리고 유전적으로 우리 집 다 통통해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사실은 한국 사회 자체가 살이 너무 찌기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. 야식 문화가 있죠. 저희가 또 회식 같은 거 늦은 밤에 일 끝나고 회식을 하죠. 그리고 회식을 하고 2차를 가죠. 2차를 가고 3차도 가죠.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바로 자잖아요. 늦은 밤에 먹고 바로 자면 전부 다 몸에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요. 그리고 대부분 이 한국 식단이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입니다. 왜냐면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죠. 그래서 밥, 떡, 빵, 면, 뭐 요런 탄수화물 위주로 우리가 많이 먹고 있어요.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? 이렇게 물어보면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했더니 원장님 먹을 게 없어요. 밖에 나가서도 외식도 못하고 배달도 못 시키겠어요. 막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. 그리고 또 잘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, 많이 먹으면은 막 기분 좋고 하다 보니까 많이 먹는 거를 좀 이렇게 장려하는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? 회식이나 모임 가가지고 좀 적게 먹으면 어디 아프냐, 밥 먹고 왔냐 이러면서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많이 먹으라고 막 권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편안하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좀 조정을 한다면 살이 또 자연스럽게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. 늦게 먹고 바로 잔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야식을 끊으셔야 합니다. 타이트하게 내가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녁 6시 이후
이후에 금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6시는 조금 심하다. 그때 먹으면 난 배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. 이러시면 밤 8시 정도. 두 번째로는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. 탄수화물 안 먹기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탄수화물 조금 줄이시는 방법이 있고 나물이나 이런 좋은 반찬들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랑 채소 위주로 먹는 방법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과식하지 않는 거예요. 천천히 씹고 많이 씹고. 천천히 씹게 되시면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충분히 제가 포만감을 느끼는 그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먹는 양을 좀 줄일 수 있겠죠. 대체 살찌는 체질하고 살 안 찌는 체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? 첫 번째는 기초 대사량의 차이입니다. 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평상시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꼭 쓰여야 되는 에너지의 량이죠. 심장이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고 숨을 쉬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. 살이 찌는 사람은 기초 대사량 자체가 좀 낮은 거죠.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적고 먹은 거에 비해서 소모를 덜 시키니까 지방이 쉽게 쌓이는 거고, 살이 안 찌는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높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뭔가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 이제 쌓이지가 않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당 반응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. 살이 찌는 분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,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혈당이 막 많아졌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어요. 그거 막 나중에 이제 저장해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놔둬야 되거든요. 근데 살이 안 찌는 사람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급격하게 오르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난 밥 없으면 안 돼요.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밥을 하실 때 밥을 똑같이 해요. 근데 거기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밥에 기름 코팅이 돼요. 밥 전체에 기름 코팅이 되니까 탄수화물만 들어온 게 아니라 지방이 같이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분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나는 밥을 하고 바로 못 먹고 이제 냉동실에다가 얼렸다가 드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것도 너무 좋아요. 왜냐면 밥이 한번 차갑게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당을 쉽게 올리지 않게 하는, 분해하기가 힘든 전분을 좀 바뀐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얼려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혈당만큼이나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장 건강이에요. 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노폐물 배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살이 잘 찌는 사람은 장에 독소가 쌓여 있고 지방으로 저장되어 있고 배변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.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. 살이 잘 안 찌는 분들은 장이 건강한 거죠. 그러니까 먹고 소화시키고 잘 내보내고, 그러니까 독소가 쌓이지가 않으니까 장이 건강한 게 또 이제 살찌고 살 안 찌는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.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꾸려면 어떤 뭐 식단 같은 것도 중요해요. 식단이 제일 중요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거야. 왜냐면은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이에요. 오.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. 네. 세포가 매일매일 새 걸로 바뀌어요.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에요.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, 세포를 만드는 주 원료가 밥이구나. 식단이죠. 그렇죠. 식단이구나. 그러니까 이제 그 밥을 내가 건강하지 않게 먹는다. 그러면은 내 세포는 건강하지 않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식단을 극단적으로 하면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혀 아니에요. 왜냐면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먹던 것에 약간 극단적인 식단이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. 올바른 방식으로만 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이 체질을 바꿔가면서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제일 좋은 건 아침을 좀 든든하게 드시고 점심은 평상시에 먹던 것보다 조금 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좀 많이 줄이시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은 좀 긴장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일어나자마자 나는 밥이 안 먹힌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. 그리고 아침에 내가 앉아서 사모어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아침을 배부르게 먹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으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가볍게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. 그 박진영 씨가 그 식단이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거 아시죠? 맞아. 그래가지고 박진영 씨 이렇게 식단에 보면 아몬드 6알 이렇게 써 있어요. 매일매일 6알을 꼭 드신대요. 왜냐면 견과류에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비타민, 미네랄 뭐 그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.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고픔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. 그럴 때 이 견과류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견과류랑 플레인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트에다 견과류 몇 알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요거 아침으로 드시면 너무 좋아요. 공복감도 좀 안 느껴지고 또 건강에도 도움되고. 그래서 아침은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. 두 번째로 점심은 원래 식단을 좀 드셔야죠. 밖에 나가서 먹는 경우, 일하다가 먹는 경우도 많으니까. 근데 대신에 흰 쌀밥보다는
공깃밥.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면이나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고기나 생선이나 두부 이런 거 위주로.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해주는 한식 식단이잖아요. 콩 막 넣어가지고 밥 해주고 국 하나 끓여주시고 생선 하나 구워주시고 나물 반찬 몇 개 있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식단이에요. 그래서 점심은 그런 식으로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으로 오셔서 좋은 건 뭐냐면 탄수화물 좀 안 드셔주시는 거예요. 왜냐면 탄수화물 먹고 바로 열량이 많아지면 그거를 내가 그 저녁에 먹고 다 해소를 못 시키고 자버리면 배랑 옆구리로 가서 지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녁에는 탄수화물이 없이 식사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 예를 들어 삼겹살 먹으러 갔어요. 공깃밥 없이 고기랑 야채만. 회를 먹으러 갔어요. 그러면은 이제 회 위주로. 그러니까 많이 바뀔 게 사실은 없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점심이랑 똑같은 식사를 먹는다. 밥을 안 드시고 그 생선이랑 반찬을 드시는 거예요. 뭐 달걀 후라이 정도 하나 정도 해가지고.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는 잘하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. 뭐냐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. 내가 쓰는 에너지보다 많이 먹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. 간단하게 하면 과식하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식단을 과하게 막 단식시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선 방어기제가 작동해요.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의 연소를 원활하게 만들기보다는 나 이거 뺏기면 안 돼. 나 죽을 것 같아. 뭐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몸을 굶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대사를 시킬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드시고 많이 소비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살이 안 찌는 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살 빼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팁이 될 만한 게 없을까요? 우선 공복 시간을 좀 유지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. 저녁 8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. 그러니까 8시 전에 식사를 하고 8시 이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죠. 근데 나는 요걸 해보니까 힘들지 않더라 하시면은 저녁에서도 조금 땡기고 아침은 살짝 미루고 하면은 14시간에서 16시간도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공복 시간이 약간 길어질수록 사실 더 좋습니다. 두 번째로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테이블 하나가 빨리 빠지지 않나요? 먹고 빠지고 이러지 않나요? 거의 남성분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시작해서 끝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빨리 먹으면 빨리 먹을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쉽게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내가 원래 먹던 식사 시간에서 10분만 늘리시면 좋아요.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씹는 걸 봤더니 한 10번 정도밖에 안 씹더라 하시면은 한 10번만 늘리셔서 20번 정도. 근데 요거가 이제 연습이 되기 시작하면 30번, 40번 가기 쉽거든요. 그래서 한 번 씹을 때 여러 번 많이 씹어주시는 거예요. 그럼 천천히 씹으면 저작 운동 자체가 우리 뇌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. 잘게 씹어서 넘기기 때문에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. 내가 씹고 씹었으면 요 조금 먹어도 많이 먹었다고 느껴요. 이게 제일 좋은 점이에요. 그리고 이 몸에서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동작하는 데까지 또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배가 또 부른 포만감을 느끼면서 또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과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뒤꿈치 들기 운동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식사 직후에 뒤꿈치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. 요 가만히 선 자세에서 요것만 해주셔도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. 건강에도 너무 도움이 되고요. 다이어트 많이 하는데 요요가 많이 오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좀 없는 뭐 방법의 다이어트들을 요요 없이 하는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체질을 개선하는 다이어트예요. 그리고 이 체질이 개선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다이어트겠죠.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번 한 달에 20kg 빼고 다신 다이어트 안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요. 왜냐면은 요요 없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으로 생각하신 다이어트예요. 근데 그 장기간 동안 뭐 내내 비싼 프로그램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겠다, 내 몸을 얼만큼 관리하겠다라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다이어트를 제가 좀 안내해드리고 또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. 배꼽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. 살이 잘 찌는 체질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. 그러면은 배 주변에 피하 지방이 막 많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장 지방도 많아요. 그러면은 이 장과 장 사이에 독소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폐물 잘 배출시키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은 장 상태. 그럼 그 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식사를 줄이고 내가 아무리 과격한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.
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배꼽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배에 껴있는 이 지방을 깨끗하게 없애주고 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배가 돼서 앞으로 다이어트를 안 해도 쉽게 살이 찌지 않는 그런 몸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배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배에 뜸을 뜨기도 하고요. 배 주변에 침을 놓기도 하고요. 또 배에 염증인 걸 뺄 수 있는 약을 제가 처방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체질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니까요.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지금 이 즉시 무조건 많이 뺄 수 있는 다이어트냐 그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다이어트를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냐, 체질이 개선돼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다이어트냐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알아봤는데요. 체질을 바꾸셔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이번 생도 날씬하게 건생하세요.